Medical terminology, cardiovascular and lymphatic system입니다. 오즈마르가 인터프리팅 트레이닝 센터이며 미국 의료통역사 국시 교육 인증 기관입니다. objective는 심혈관계 and 림프계 기술을 위한 의료 진단명, 의료 시술명, 의료 질환을 기술하는 의학 용어를 이해하며 미국 의료통역사 국시 필기 시험 준비를 위한 의학 용어 학습이며 보건계열 전공에 필요한 의학 용어 학습 또한 할 수 있다의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유닛 1 Words Part입니다. 유닛 1에서 진행할 Words Part의 부분은요. Blood, Lymph, Blood Vessels, Heart, and Other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Words Part에서 Blood와 Lymph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Words Part 우선 혈장입니다. 혈장은 Plasm 그 /o는 연결어음입니다. 그래서 A라는 어휘와 B라는 어휘를 서로 접합을 해서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새로운 어휘를 만들 때, 의학 용어를 만들 때 중간에 발음하기가 힘들 때 모음을 집어넣으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o는 연결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혈장은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혈장을 보기 위해서는요, composition of blood라는 이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blood vessel, 즉 혈관입니다. 혈관은요, tunica intima, 즉 혈관 외막입니다. tunica intima, 맨 속막, 그 가장 내부예요. lining, tunica intima, 속막, tunica media 하면 혈관 중간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unica adventitia 그러면은 혈관 외막입니다. 겉의 막을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진 구성을 하고 있는 혈관 안에 그 구성을 보게 되면요. red blood cell 여러분 아시죠? 적혈구입니다. white blood cell 백혈구입니다. platelet 혈소판입니다. 플라즈마 이 플라즈마가 바로 지금 혈장인데요. 그럼 혈장은 뭐냐면은요. 이 혈장이 각종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의 삼투압 유지도 하고 pH의 완충작용도 하고 물질을 운반하기도 하죠. 그리고 면역대사, 지질대사, 즉 각종 작용 물질이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혈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심 분리기에 넣었을 때 이 블라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 플라즈마 셀이죠. 이 혈장이요. 약 55%입니다. 그리고 white blood cell and platelets가 around 4% 버피코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red blood cell은 about 41% 밑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41%의 적혈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장이 이 혈액 구성을 할 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혈장입니다. 그럼 이제 림프를 보겠습니다. 림프라는 건, 자, 여러분, 검문소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각 신체 부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딱딱 검문을 해요. 체크포인트.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세균이 전신으로 퍼지거든요. 퍼지는 것을 막는 그 체크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림프관을 보겠어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걸 그냥 가느다란 선을 보시게 되겠는데 이 업데이트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 업데이트 안 해도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림프관입니다. 파란색 관이 이 림프관이에요. 전신의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동글동글한 완두콩만한 그 절들이 곳곳에 퍼져 있죠. 이걸 바로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림프 노드예요. 여러분하고 이게 저하고 이때 딱 보셨을 때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강낭콩 모양이에요. 한 1mm에서 한 1mm부터 2cm 정도
작은 결절이거든요. 그래서 림프를 보게 되면요, 우선은 afferent lymph vessel이 있습니다. 입수관이에요. 그리고 efferent lymph vessel이 있습니다. 출구관인데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afferent은 들어오는 거고 efferent은 나가는 건데요. 여러분 암기하실 때 힘드시면 exit은 exit잖아요. 그래서 나간다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림프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우선은 이 림프계에 들어오는 투명하고 이렇게 색깔이 없는 조직 액이에요. 이 림프절은 그 림프라는 그 역할이, 림프절이라는 역할이 검문소라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신체의 지하수를 운반하는 그 관리하는 그 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신체 곳곳에는 그 전신이죠, 사실. 혈액 말고도 그 이외에 체액이 있어요. 이 체액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부어요. 이거를 이 림프가 이 지하수처럼 펼쳐 있는 체액을 그 지하수도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거기다 담아서 심장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림프가 이렇게 혈장하고도 유사해요. 림프가 심장 쪽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요.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이 림프절은 세포나 조직 사이로 들어온 그 항원을 림프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다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체크포인트, 검문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림프액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림프절에서, 감염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면 여러분, 붓죠? 림프절이 붓고 이렇게 통증이 생겨요. 아프면은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이 서해부, 사타구니 쪽에서 부어올라서 이렇게 묵직한 통증 느끼신 분들 있죠. 이게 바로 림프절염, 임파선염이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감염이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림프절, 이 림프노드의 작고 구형의 이 덩어리인데, 이 림프절이요. 이 림프관의 통로를 따라서,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집합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은 박테리아 및 기타 이물질이 혈액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림프가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afferent lymph vessel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efferent lymph vessel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림프노드 가운데 이렇게 강낭콩처럼 생긴 이 가운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전쟁터예요. 여기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그러면 몸에 전신에 다 퍼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으로도 다 퍼지고 뇌로도 다 퍼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체크 포인트예요. 저 목 좀 보세요. 림프전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 심장 근처에도 상당히 많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경찰이에요. 자, 림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은 림프라는 것은 림프계로 들어오는 투명하고 색깔이 없는 조직액입니다. 이 림프액은 심장 쪽으로 딱 한 방향으로 흐르고 림프는 혈장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림프 노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저기 작은 완두콩만한 강낭콩 강낭콩이 훨씬 비슷하다. 강낭콩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운데서 그 림프액을 타고 바이러스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afferent lymph vessel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걸을 거 걸러서 내보냅니다. efferent을 통해서요. 출수관이에요. efferent은 출수관, afferent은 입수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비장입니다. 비장은요, 스플리노라고 하죠. 자, 보게 되면 비장의 역할은 또 무엇이냐? 일단 영어로 한번 보실게요. If the spleen detects potentially dangerous bacteria, virus, or other microorganism in the blood,
혈액 내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다른 미생물을 그 잠재적으로 몸에 굉장히 해를 가하는 그런 미생물들을 감지를 하잖아요. It creates white blood cells called lymphocytes which act as defenders against invaders. 이 침략자들에 대응해서 싸우는 림프구라 불리는 백혈구를 만듭니다. 결국은 어때요? 면역체계하고도 상관이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쓰다 남은 적혈구 뭐 파괴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플린이라는 것은 림프계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 신체에서 가장 큰 림프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관을 통해서 들어온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림프하고 이 스플린하고 무슨 차이예요? 림프는 림프액을 통해서 들어온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고요. 스플린은 혈관을 통해 들어온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에요. 항원이라는 건 뭐냐면 invader, 침략자들입니다. 그래서 림프보다는 이 혈액이 이 지라를 통해서 흘러요. 지라라고 제가 말했어요. 욕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지라의 미생물을 통해서 이제 저장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혈액은 지라에서는요, 혈액을 저장하고 낡은 적혈구는 또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서 림포사이트라고 했는데 림프구라는 게 뭔지, 즉 백혈구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해당하는 세포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스플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배웠습니다. 스플린이에요. 그럼 흉선, 가슴샘입니다. thymus gland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어요. thymus gland는요, 이것 또한 림프기관 중 하나예요. 근데 특히 유아에서 사춘기까지 신체 면역 체계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때 쭉 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춘기 쭉 지나잖아요. 사춘기 그때쯤까지 성장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작아진다는 거죠. 사춘기 지나서는요. 그러니까 이 thymus의 main function은 is like promoting development of specific cells of immune system called T lymphocyte, 즉 T 림프구, 면역 체계의 T 림프구라고 불리는 면역 체계의 아주 특정한 그 세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흉선에서요. T 림프구가 일단은 골수에서 생성이 돼요. 뼈에서. 그런 다음에 이 흉선으로 와서 거기서 성숙이 된 겁니다. 결국은 lymph node, 그 다음에 spleen, thymus, 중요한 역할이, 공통적인 역할은 immune system, 그 면역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몸 안에 들어온 invaders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백혈구 생성과 백혈구 성숙의 생성 또는 발달에 기여하는 기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blood vessel로 갑니다. blood vessel. 혈관은 NG. 그래서 vessel입니다. Usually refers to blood vessel이죠. 여러분 만약에 vessel이라는 게 일반 영어에서는요, 군함이에요. 배, 커다란 배 있죠. 그걸 말해요. 군함이라기보다는 커다란 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전혀 의료와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vessel이 나오면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혈관 아니야? 혈관 아닙니다. 배예요. 커다란 배.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거 있죠? 자, 대동맥입니다. aorta입니다. 발음 유의하셔야 돼요. 아올타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서 암기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발음하시면 안 돼요. aorta입니다. 동맥, artery, 아테리라고 발음하셔도 안 돼요. artery예요. 정맥은 vein, flap, vein입니다. vein, phlebotomist, 그 체열사잖아요. 주사 놓는 사람들, 주사 놓는 분, 그 전문인들 있죠.
보겠습니다. 혈전은 thrombo, 즉 clot, 뭉쳤다라는 뜻이죠. 여기 사실 보게 되면요, blood clot, 사실 이 혈전이 사실은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출혈이 계속 혈전이 안 생겨서 지혈이 안 되면은 저희는 출혈 과다로 사망을 하잖아요. 그 red blood cell, platelets, fibrin 세 개가 작용을 해서 그 피떡이 만들어져서 혈액이 출혈이 막아집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그 이 DNA가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나타나는 병이 히모필리아, 즉 혈우병이잖아요. 아시죠? 그 특히 마지막 황녀 아네스티시아 막 그 디즈니 만화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로마노프스크의 그 마지막 황제 러시아의 아들이 이 히모필리아에 걸렸죠. 결국은 그 볼세비키 혁명으로 다 처형이 됐지만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질환이에요. 혈액. 유럽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에서의 그 공주들이에요. 공주들 중에 하나가 시집을 갔어요. 러시아로. 근데 그 엄마가 히모필리아 유전자가 있어요. XX 염색체는 있기 때문에 그 엄마 왕비는 히모필리아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는 불행하게도 두 개의 X 염색체 중 하나가 같습니다. 히모필리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들은 totally XY이기 때문에 expose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히모필리아가 되었지요. 그 질환에 걸렸죠. 자, 혈전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네요. 자, 보겠습니다. that's a thrombose예요. 문제는요. 저희가 cut 해서 상처가 입어서 혈액이 피가 흘렀는데 그게 피가 멈추는 건 좋아요. 근데 이러한 것 이외에 혈관 안에 이 혈전이 생기면 어때요? 이 가느다란 관의 그 공간이 어때요? 막혀버리잖아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thrombus. 그리고 이제 노란빛의 지방진 플라그라고 하는데요. ather. yellowish fatty plaque라고 합니다. ather. 보게 되면 어때요? 이 부분이거든요. cholesterol plaque라고 해요. 이 plaque, 이의 치아에 생기는 것도 plaque, 박테리아 덩어리잖아요. 근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건물 보면 이렇게 청동, 이렇게 동 같은 걸로 만들어진 그 동상이라기보다는 쇠에다가 동판에다가 뭐 이렇게 새겨놓고 여기는 무슨 빌딩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That's a plaque입니다. 그것도 that's plaque. 세 가지 뜻이죠. 하나는 혈관 안에 들어있는 author, 이 죽종인 플라그고, 치아에 있는 박테리아 덩어리도 플라그고, 건물에 이렇게 동판으로 무슨 빌딩 뭐 이런 거 새겨진 것도 플라그입니다. 플라그. 그러니까 잘 사용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막혔다. isk. deficiency, blockage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ischemia 하면은 허혈이거든요. 여기 막히면 어때요?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타겟 마지막에서 받아야 되는 그 부분들이 신체 기관들이 혈액이 없어요. 혈액이 없다라기보다는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isk가 바로 deficiency 또는 blockage라는 뜻입니다. word parts, heart입니다. 우선 심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심장이죠. cardio, coronary artery 배우셨죠? heart입니다. 자, 심방이에요. atrium인데요. 심방은 right atrium, 우심방과 좌심방이 있습니다. 심실입니다. ventricle인데 right ventricle, 우심실, left ventricle, 좌심실입니다. 심방과 심실. 여러분 이 심실은 근육층을 잘 보세요. 두툼한데 특히 왼쪽 ventricle에 어때요? 더 두툼하죠. 왜냐하면 왼쪽에서는 신체로 보내는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요구됩니다. 그래서 더 두툼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심장, heart anatomy에 대해서 잠시 배울 건데요. 우선은 피가요. superior vena cava and inferior vena cava. 상대 정맥과 하대 정맥에서
을 타고 오는 심장은 어디로 모이냐면요. right atrium, 우심방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tricuspid valve, 삼천판을 내 문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만 열려요. 삼천판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right ventricle, 우심실로 혈액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에서 통해서 모인 그 혈액은요, 쓰고 남은 혈액이에요. 그래서 산소도 부족하고 영양분도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폐동맥판으로 갑니다. 폐동맥판을 그 right ventricle이 펌프를 해서 폐동맥판으로 올라갑니다. 폐동맥판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요, 폐로 갑니다. 산소를 잔뜩 싣고 들어가게 되죠.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 어디냐면은 pulmonary 폐동맥을 제가 그렇죠.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제가 동맥판하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잘못 썼는 줄 알고. 그렇죠. 이 폐동맥판을 지나서 갑니다. 가서 어디를 통해서 폐가 폐로 가냐면요. 이 혈액이 어디로 가냐면은 pulmonary artery를 통해서, 즉 폐동맥이에요. 폐로 갑니다. 그럼 산소를 잔뜩 머금고 어디 곳을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left pulmonary veins, 좌 폐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신선한 산소를 잔뜩 들고 온 혈액이 left pulmonary vein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left atrium, 좌심방을 딱 거칩니다. 그리고 mitral valve, 이천판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left ventricle, 좌심실에 혈액이 모입니다. 그러면 정말 세게 펌프를 합니다. 그러면 관월판을 지나서 에이오라, 대동맥을 통해서 지금 위로 머리 쪽으로 피를 공급해주고 그 새로운 그 혈액을 공급해주고 아래쪽 신체 하부 쪽으로 쭉 다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순서가 뭐냐면요, 폐순환과 체순환의 순서대로 이렇게 그 아나토미를 명칭을 알려드렸어요. 그냥 하나 그거 할 아무 이유 없어요. 그 명칭만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명칭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순환하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apex가 있습니다. 심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판막입니다. valve죠. 여기서 저희가 valve가 우리가 tricuspid valve, pulmonary valve, mitral valve, aortic valve 저희 지금 배웠죠? 바로 전에서 맥박은 sphygm, puls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phygmomanometer 하면은 뭐죠? 혈압계죠. 그리고 staff, chest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stethoscope이죠. 자, 그러면 이제 blood circulation,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나토미 명칭을 가지고 blood circulation을 했는데요. 한번 다시 보실게요. 다 쓰고 남은 피입니다. 이렇게 폐로 갔어요. 폐로 갔죠. 어떻게 간 거예요? 다 쓰고 남은 혈액을 상대정맥, superior vena cava, inferior vena cava, right? 그런 다음에 right atrium 거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tricuspid valve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right ventricle 들어갔죠. pulmonary valve 거쳐서 그 심장에서 나가니까 pulmonary artery를 거쳤어요. 그런 다음에 폐로 갔습니다. 폐에서 심장을 산소를 머금은 이 혈액이 폐로 다시 폐에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죠.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 vein이에요. 그럼 보세요. pulmonary vein이 이렇게 해서 전신으로 가는 겁니다. pulmonary vein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한 후에 pulmonary vein을 통해서 left atrium을 통해서 mitral valve를 통해서 left ventricle를 통해서 aortic valve를 통해서 aorta를 통해서 전신으로 혈액이 지금 circulation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죠?
자, blood circulation 했습니다. Unit 1, words, parts, other입니다. 그럼 소리입니다. echo, sound죠. electron, electricity, electrical activity, 전기 또는 전기 활동입니다. 열입니다. thermal, 흰시죠. 자, 그럼 prefix와 suffix를 보겠습니다. 느린, bready입니다. slow, 빠른, tacky, fast란 뜻입니다. 무엇에 관한이라는 이제 suffix, 전미사를 보겠는데요. 의학용어 끝에 AC 하면 pertaining to, 뭐뭐에 관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apheresis 하면은 removal, 무엇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suffix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분리입니다. treat, separate. 그리고 기록에 사용되는 기구의 suffix는 graph, instrument used to record. 그렇죠. 기록에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통증은요, 오디니아, 페인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수치, 피니아. 수치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현상, 증상 이런 거예요. abnormal reduction in number. 그 수치상으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자, suffix 계속합니다. poiesis, 어떠한 형성, 뭐 조혈 형성 이런 거 할 때 poiesis입니다. 경화, 단단해진 거죠. sclerosis, hardening입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지금 Unit 1, Part 1, 그 Word Part 하셨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심장의 구조하고 최순환하고 폐순환을 그냥 스무스하게 훅 했어요. 그리고 림프라는 그 시스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 T세포 이런 거 막 그 원리를 하게 되면. 하지만 그거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그 메커니즘을 우선 아시고 여러분이 림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림프관에서 붓는 것만 알았는데 림프도 면역체계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자, 복습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year는 365, 365 opportunities라고 합니다. 1년에 365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날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365개의 기회가 여러분의 한 해에 구성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으세요. 잡는 건 여러분 몫이죠. 예. 자, 365개의 기회를 잡지 마시고 366개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하고 Word Part 마쳤습니다. 그럼 Word the Unit 2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